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규모 재건축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 노원구 하계 5단지와 상계 마들, 마포구 성산 등 34개 단지 4만 가구를 시작으로 최대 10만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준거금리인 코픽스가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코픽스가 하락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심화됐던 변동형과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역전 현상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마지막 대못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를 위한 국회 논의가 첫 발을 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3대 규제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 안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몸을 스트레칭하는 거죠.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운동하는 근력 운동하기 전에 안전하게 스트레칭을 해야 부상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부동산 투자도 투자하기 전에는 이런 스트레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 부동산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은 시기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매도해야 하는 시기인지, 이런 워밍업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기초 체력 쌓으신 후에 또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2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D1 리얼티에셋의 조범식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일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또 위축되는 시기가 있었죠. 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결국 정부에서 시장을 좀 정상화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 그리고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한쪽에서는 하락에 대한 영향, 또 한쪽에서는 이런 정상화, 활성화에 대한 정책의 영향들이 시장에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고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반적인 시장 전체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조금씩 국지적인 부분에서 또 지역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차별화돼서 그 흐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시장에 나오는 급매물을 좀 사도 되는 지역인가, 내가 관심이 있는 지역이, 내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빨리 회복하거나 내지는 좀 늦게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더 하락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 연락 주시면 이런 고민들 하나하나 저희가 생방송을 통해서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네,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하나하나 그 개별적인 특성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친구가 저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더라, 이렇게 크게 물결에 휩쓸려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관심 갖고 계시는 그 부동산 하나하나 전문가의 검증 한번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2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일부 이 시간은 1시간 가득 여러분의 고민 채워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수원시 영통구의 원천동에요. 네. 더샵 광고 레이크 시티 오피스텔 거주 중인데,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주 중이신 오피스텔인데 영통에 위치한 더샵 광교 레이크시티 오피스텔 몇 평형에 좀 거주를 하고 계실까요? 예, 전용 25평이고요. 네. 예, 분양
받아서 지금 거주 중에 있습니다. 분양받아서 쭉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 이사 계획은 없는데 그래도 좀 요즘 분위기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광교로 한번 가보죠.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 우리가 오피스텔이라고 하시는데 전용이 이제 25평이라고 그러셨죠? 예, 맞습니다. 이제 소위 이제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우리가 아파텔이라고 그러죠? 예, 네, 아파트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도 제가 지금 지도나 위치, 입지를 좀 보니까 분양가 얼마 정도에 받으셨어요? 분양 약 7억 정도 됩니다. 7억 정도의 분양을 받으셨는데 한때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거의 좀 분양가 수준까지도 가격이 좀 빠졌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조금 변동이 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은 좀 입지를 좀 자세히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예, 예, 자, 일단은 전용 25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84 타입이죠. 소위 말하자면 예, 84 제곱미터인 전용 면적 우리가 아파트로 따지면 30평형대죠. 그러죠? 예, 예, 30평형대 이제 아파트를 좀 가지고 계시는데 위치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광교 신도시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중심가라 할 수 있는 신분당선 라인에서도 약간 외곽으로 좀 빠져 있고요. 그렇죠? 예, 영통에 이제 우리가 영통지구로 할 수 있는 이 분당선 라인 쪽에서도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위치를 보면 입지적으로는 좀 다소 좀 아쉽습니다. 교통 특히 경기권에서는 우리가 이제 교통이 가장 중요한데 예, 분당선 라인에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신분당선 라인에 있는 위치도 아니고 좀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신규 아파트예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의 시장 흐름을 좀 보면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까지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여기 위치를 보면 바로 밑에 실은 그 대기업이 좀 자리를 잡고 있죠. 삼성.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삼성 직장인들이 굉장히 가까이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입지에 있는 건 맞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장 인기 있는 위치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최근에 이런 경기권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첫 번째로 교통이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신규 아파트여야 돼요. 신축 아파트여야 돼요. 깨끗한 아파트. 그럼 우리가 경기권에서 나오는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신도시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신도시가 없을 때는 실은 여기 대기업 종사자들이 이 영통에서 많이 살았어요. 예, 출퇴근 편하니까. 근데 영통이 좀 오래됐잖아요. 택지지구가. 예, 그래서 뭐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됐고 그러면서 노후도가 오르니까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 위쪽에 광교 신도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대기업 직장인들이 가장 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광교예요. 그러면 광교가 막 인기를 끄니까 광교 가격이 이제 많이 뛰었습니다.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뭐 30평대는 15억이 넘고 뭐 15억에서 16억대까지 시세가 막 형성됐었어요, 한때. 그래서 한 15억에서 16억대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바로 밑에 쪽에 동탄 있죠, 동탄. 동탄 2기 신도시가 이때부터 이제 분양을 하고 공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직장인들이 광교 너무 비싸니까 이제 동탄으로 좀 넘어가자라고 하면서 동탄 쪽이 또 가격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14억대까지, 15억대까지도 가격대가 한참 비쌀 때는 올랐었어요. 그래서 동탄이 한 14억대까지 평균 이제 GTX 들어서는 역세권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 금액대까지 30평대 갔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실수요자들 여기 이제 대기업 종사자들이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한 게 아파트하고 사이즈는 똑같지만 아파트는 아닌 그 아파텔이라고 그러죠.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로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래서 7억대 분양을 했는데 주변에 보면은 뭐 같은 평형대 아파트가 뭐 다 14억, 15억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절반 가격이다 보니까 특히나 교통은 좀 아쉽지만 걸어서도 출퇴근이 이제 직장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그런 아파트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 하는 10억대 중반, 뭐 10억에서 11억대까지도 가격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분양 받으셨을 때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세 가격이 좀 하락하고 좀 이렇게 조정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광교에 있던 아파트들이 12억에서 13억대까지 지금 가격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동탄도 마찬가지로 뭐 11억에서 12억대까지 가격이 빠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들도 한 10억대까지 빠지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순수 아파트들이 10억대로 가격이 빠지니까 여기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면서 지금 가격이 빠져서 제가 알기로는 한 8억대 정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걱정이 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아쉬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유가 뭐라면은 지금 이렇게 가격이 빠진 게 실제로는 시장에 가장 큰 요인으로 오는 거는 금리 인상이잖아요. 예. 금리 인상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 빠졌어요. 근데 이제 금리가 만약에 해소가 됐을 때, 금리가 다시 인하가 됐을 때 여기 지역에서 가장 먼저 찾는 수요자들은 이 대기업 직장인들이 어딜까?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가 오르면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다운되고 또 수요가 많이 위축되면서 매수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을 좀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들, 대책들을 내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뭐 규제 지역에서 완화도 하긴 했지만 최근에 이런 금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왔잖아요. 예.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찾는 지역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예.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현재 8억대까지 가격이 뭐 떨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선호하는 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는 교통과 신규 아파트가 뭉쳐 있는 지역 내지는 이 신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구축 이런 아파트들을 많이 찾거든요. 일단 먼저 찾는 게 교통 입지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 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문제는 뭐냐면 특례 보금자리론 있잖아요. 예. 특례 보금자리론이 오피스텔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수요자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동산이 아니죠. 예. 그래서 그 수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금매물 나온 거 내 집 마련해야지, 집 사야지라는 수요자들이 특례 보금자리를 활용해서 움직이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영통 있잖아요, 영통. 예. 영통 지역하고 이 분당선 라인에 있는 그 기흥역 역세권, 또 구성역 역세권, 위쪽에 있는 수지 있죠. 예. 수지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1순위로 선택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당장 가격이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그러면 금리가 해소가 되고 나서 그게 올 말일지 내년 상반기일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금리가 언젠가는 또 인하를 해서 조정이 또 안정화가 될 시기가 올 거 아니에요. 예. 그 시기가 됐을 때 그러면 금리 부담이 없어지니까 주택 구매력도 더 오르게 되고 금액도 또 빠졌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지역들,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떤 것일까라고 본다라면 그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광교예요. 광교. 그 다음은 동탄. 이런 순서로 가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번으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입지거든요. 근데 그 선택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동탄이나 또 광교나 또 주변 지역에 있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까지도 전반적으로 매수를 할 때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돼야 그때 가서야 수요자들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회복하는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가지고 계시면서 이게 뭐 회복하는 시기가 다른 데는 막 1억씩 2억씩 회복하고 있는데 나중에 1, 2년 후더라도 왜 우리는 이렇게 빨리 회복이 안 되지? 그건 바로 선호도가 높은 입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선호도가 높은 부동산 유형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오피스텔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를 대체하는 이런 오피스텔들은 결국 아파트 가격이 비싸져서 부담스러워져야
가격이 오릅니다. 근데 지금 좀 빠지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더 가지고 계시기보다는 매수자가 좀 나온다라고 그러면은요. 예. 한 번 정도는 좀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갈아타시기를 하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금매는 좀 나올 때 좀 예.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저는 밑에 쪽에 있는 영통 있죠? 예. 영통이 좀 오래된 구축 아파트로 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는 인기가 많았다가 최근에 이제 인기가 없어진 이유는 실은 주변에 동탄이나 광교 같은 신도시가 들어서기도 했지만 이 지역의 아파트들이 재건축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예. 용적률도 높고 이런 택지지구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이 택지지구 노후 신도시 택지지구 특별법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내놨잖아요. 예. 물론 좀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영통지구 있죠. 예. 이 영통지구가 그 조건에 맞는 택지지구예요.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 바람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영통지구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매도는 안 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금리가 좀 조정돼서 매도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나중에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차라리 이런 호재가 있고 입지가 좋은 지역 쪽으로 그때 가서 한번 타이밍을 이 갈아타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좀 힘드시겠지만 좀 요 시기 잘 버티셨다가 조금 더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한 번 정도 갈아타시기 고민하시고요. 근데 매도 내놓고 혹시나 매도자 나와서 거래할 때쯤 되면 저한테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예. 그때 더 알겠습니다. 나은데 알려드릴게요. 예. 네, 조금은 아쉬운 내용이긴 했지만 한 번쯤 갈아타기 해볼 만한 시기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기 때문에 이사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도 된다면 그 이후의 계획은 또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으로 언제나 성심성의껏 도움 드릴 거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심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제가 봉천동에 네. 좀 투자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네, 네, 다세대로 본 게 있는데 네. 매수해도 괜찮을까 해서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집원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봉천동 1530-5번지요. 1530의 5번지. 네, 여기에 네. 다세대 주택을 보셨고 그럼 투자 네. 목적이다 말씀 주셨으니까 거주는 안 하시고 네. 갭투자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관악구 봉천동으로 가서 이 다세대 네. 주택 투자해봐도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2호선 이제 봉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좀 관심을 가지신 게 최근에 여기가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됐어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좀 이게 개발에 기대감이 있어서 2호선 역세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요거 매수를 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예, 야, 일단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요번에 여기가 이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네, 여기 요 정도 위치로 이렇게 이 블럭이 모아타운으로 이제 선정이 됐어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뭐 봉천동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여기가 청룡지구라고 네. 과거에 이제 불렀던 지역이고 네, 이 지역은 실은 과거에는 봉천 12구역으로 요 밑에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네, 아파트하고 함께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실은 네. 여기 역세권 쪽은 동의율이 좀 안 나와서 진행을 못하고 네. 밑에 쪽은 진행이 돼서 최근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있는 모아타운이 우리가 이제 잘 되려면은 실은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을 좀 보거든요. 네, 그게 어떤 거라면 첫 번째로는 바로 속도예요, 속도. 네, 빨리 될 수 있느냐 이걸 좀 보는 건데 실은 모아타운이라는 이 재개발 사업 자체가 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단계들 다 생략을 해놨습니다. 뭐 조합 설립이라든지 나중에 뭐 관리 차원인가라든지 그 중간에 있는 사업 시행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단계적으로 많이 생략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0년 정도는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모아타운 자체는 이 구조적으로 진행되면 5년에서 6년 정도면 완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모아타운 자체에 대한 인기가 많고 관심이 많은 이유가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아타운이 속도 측면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개발 사업인데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라면 바로 사업성입니다. 사업성. 네. 우리가 사업성이 나와야 네. 실은 과거에 물론 이제 모아타운은 속도가 좀 빠르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원래는 사업성이 좋아야 속도도 더 빨라지는 거거든요. 네. 이유가 바로 이 사업성을 통해서 동의율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뭐 개인이 사유재산을 허물어서 아파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의 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이 굉장히 좀 빨리 진행되고 잘 진행되는데 실은 여기 봉천동에 있는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실은 과거에 동의율이 안 나와서 좀 해제가 됐던 지역입니다. 네.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찌됐든 손해보는 거를 원치 않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자면 그 지역 내에 상가가 많거나 네. 또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이 많거나 네. 이런 지역들하고 또 다세대 주택이죠. 네. 우리 빌라들이 많은 지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상가, 다가구, 단독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은 임대 수익도 많고 또 금액대도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더 넘어설 수 있는 수익을 주지 않는 이상은 동의를 잘 안 합니다. 네. 근데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치다 보니까 상가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상가도 많은 편에 들어가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여기에 뭐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이 좀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 과거에도 이 동의율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업성이 좋으면 동의율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여기 이 큰 대지지부 큰 것들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주택 하나 더 줄게요 하면서 원 플러스 원으로 하던가 아니면 현금 좀 뭐 추가 부담 없이 현금 청산 안 되고 현금 더 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많은 분들 그래도 동의를 좀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많이 지어야 돼요. 일반 분양 세대도 많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아타운에서 이 종류를 크게 두 개 나누면 충수 제한이 있는 모아타운이 있고 충수 제한이 없는 모아타운으로 나눠집니다. 그게 어떤 거라면 이 2종 일반 주거 지역 있죠. 네.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7층 제한이 묶여 있는 지역은 여전히 15층 충수 제한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7층이었는데 이걸 또 완화해 준 거예요. 그나마. 예. 그래서 15층이고 그냥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충수 제한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30층, 뭐 35층 뭐 가지고 있는 용적률만큼 더 지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해당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거의 7층 충수 제한이 걸려 있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15층 내외에서 이걸 지어야 되고 그러면 일반 분양 세대가 많이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앞으로 동의율을 과연 얼마 정도 채울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아, 예. 네. 일반적으로 이거를 또 넘어설 수 있는 부분도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예외 조항이 뭐라면 네. 주변 시세가 압도적으로 높으면 돼요. 아, 주변 시세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가 뭐 20억, 네. 뭐 25억 한다 그러면 사업성이 네. 좀 낮더라도 일반 분양 세대가 좀 적더라도 다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주변 시세가 높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다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실은 여기 옆에 신규 아파트 만들어졌잖아요. 네. 여기 아파트가 한 12억대 내외에서 뭐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실제로 다른 지역들의 입지 좋은 지역들 신규 아파트들 보면 뭐 가격이 좀 빠지더라도 뭐 14억, 15억대를 하고 있는 그런 단지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에 비해서는 다소 좀 아쉽다. 아, 예. 이런 부분에서 동의율을 과연 앞으로 많이 이렇게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아, 네.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네. 그러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동의율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들이 그런 사업지들이 있죠. 네. 그런 지역 쪽으로 우선적으로 좀 선별을 해서 그 안에서 좋은 매물들을 좀 찾고 그렇게 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용산이라든지 뭐 개발 호재가 네. 많아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네. 주변 시세가 애초에 높은 강남권이라든지 또 마용성 있죠.
네. 이런 지역 일대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아무래도 동의율도 잘 나오고 수익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지역이고, 특히 7층 제한이 있는 지역 말고 2종 일반 주거 지역 이상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 이런 위주의 모아타운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찾으시라고 하면은 굉장히 모아타운이 지금 64곳이나 되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지정될 곳들도 많고, 네. 그래서 찾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 저희 세미나 오시거나 네. 아니 저희 개별 상담 해드릴 테니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네. 그 부분들을 콕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네. 여기는 감사합니다. 좀 보류하십시오.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은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도 이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율이 높은 곳을 잘 선택해야 한다 조언 드렸거든요. 그런 지역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또 선택해서 투자하시기 전에는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 센트럴자이 위브캐슬 거주 겸 투자 목적 매수 여부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은 무주택 상황이신 거예요? 네, 의정부에 위치한 센트럴자이 위브캐슬 아파트를 말씀 주셨는데 지금쯤 이 아파트를 좀 매수해서 내 집 마련해서 가져가도 투자 가치 면에서도 괜찮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의정부에 들어선 신규 아파트잖아요. 네. 요 의정부 센트럴빌 이브 캐슬을 지금 무주택자신데 요거를 보고 계시는 딱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매물이 6억에서 7억인데 네네. 거주 가능한 매물이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아. 적정 매수가 어느 정도일지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물어볼게요. 일단은 이 지역에 꼭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여기를 선택하신 겁니까? 지금 GTX 개통 관련돼서 궁금해요. 뭐 다른 거는 없고 그냥 여기 GTX 호재가 있으니까 위쪽에 의정부역에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최근에 좀 가격이 좀 급매물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저렴해진 것 같아서 여기를 좀 보신 거잖아요. 네, 딱히 여기를 꼭 여기 저기 의정부가 생활권이거나 그런 건 아니신 거네요. 그러면 네, 요 금액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여기로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의정부 여기 뭐 GTX 호재가 있는 것도 맞고요. 또 그리고 여기 의정부역 센트럴자이 이브캐슬이 이 의정부 내에서는 의정부역 역세권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신규 아파트인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6, 7억대를 말씀하신 게 25평대 좀 사이즈를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6억대 정도의 요 정도면은 내가 좀 뭐 전부 다 현금으로 매수하시지는 못할 것 같고, 그죠? 네. 현금 보유는 대체적으로 뭐 이거 물어봐도 될까요? 대략 얼마 정도? 대출 6억에서 7억이요. 그러면 지금 현금 4억이 있고요. 4억 보유를 하고 계시고 대출 그러면 한 2, 받으면. 3억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이거 사도 괜찮을까 이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최근에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게 매수를 하려고 네.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 좀 길게 보시고 가져가신다라면 우리가 길게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GTX가 개통되는 시기 때까지 네, 네, 그렇게까지 가져가신다라면 그때는 확실하게 입지가 좋아지겠죠. 이 GTX가 개통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의정부 입장에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의정부 입장에서 출퇴근이 편한 게 아니고요. 서울 중심권에 있는 직장인들이 의정부 가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네, 서울 중심권의 직장인들이 의정부에 가서 살고 싶어도 이 정도 금액 때문에 나 가서 살아도 되겠네 싶은데도 못 가는 이유가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GTX가 딱 뚫리는 순간 서울 중심권에 있는 직장인들이 이제 의정부 출퇴근 편해지네. 근데 가격대가 괜찮네. 그러면 수요자들이 들어가겠죠. 자,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개통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실은 이 의정부역에 있는 GTX 노선이 개통이 되려면 한참 걸려요.
지금 기준으로도 한 7년, 6, 7년 이상은 기다려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내가 기다려줄 수 있다라면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한 6, 7년 뭐 많게는 한 7년 정도 평균 한 7년 잡을게요. 7년 정도 기다려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 건 맞고 또 그 중간에 거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매수를 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거주 목적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지역에 한 6억대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3년 안에 가격이 뛸 것 같다. 내지는 그죠? 뭐 네. 5년 안에 가격이 뛸 것 같다라고 한다라면 거기가 더 낫지 않을까요? 그죠? 네. 예. 왜 그런다면 의정부에 꼭 거주할 이유는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예. 의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금액대에 맞춰서 가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자, 네. 저는 그래서 여기도 일단 고려를 하시고요. 대신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무슨 네. 얘기인지 이해가시겠죠? 네. 예. 다만 제가 좀 다른 곳 2곳 정도를 좀 더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자, 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면 여기도 한번 같이 살펴보세요. 네. 예. 자, 거기가 어떤 지역이라면 의정부 중간에 보면 이 다산 신도시 있죠? 네. 예, 다산 신도시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신도시에 보면 이 진건지구가 있어요. 네. 이 진건지구가 지금은 교통이 매우 불편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8호선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이 8호선이 올 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 때 개통이 될 예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25평대가 지금 6억대 내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는 당장에 개통이 되는 시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8호선이 연장이 돼서 가는 지역이 잠실이에요. 그리고 잠실 쪽에서 가까운 지역이 어디입니까? 강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네. 있는 직장인들이 다산 오기가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다산 신도시로. 그때 이 수요자들이 좀 더 들어오면서 서울 안쪽에 내가 우정부까지 갈 바에는 여기 좀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먼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대가 좀 먼저 더 오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산 여기 진건지구 있죠. 진건지구 여기 8호선 역세권이 생기는 주변 지역에 20평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도 찾아보시면 매물들이 좀 나와요. 요즘에 급매물 좀 나오니까 네. 6억대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금액대가 나오니까 여기도 한번 둘러보시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하남 미사지구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네. 예, 하남 미사지구 같은 경우가 여기가 이제 요렇게가 이제 서울이에요. 서울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이제 하남인데 이 하남 미사지구가 최근에 5호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5호선이 개통이 됐는데 여기는 지금 고덕 강일지구 여기 강일지구 위쪽에 이 업무타운이나 이케아 같은 우리 그 대규모 쇼핑몰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어요. 고덕 비즈밸리라고. 근데 여기 직장인들이 대략 한 3만 명 정도가 유입이 되는데 벌써 작년 말부터 이제 조금씩 기업들이 입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9호선 연장선에 대한 부분도 하남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노선이 지금 계획되어 있거든요. 5호선이 네. 이미 뚫려 있어요. 그 5호선 타고도 충분히 출퇴근도 편하지만 나중에 9호선도 뚫리고 또 업무타운 들어서면서 수요자들도 더 많아지고 할 수 있는 지역이 하남 비슷한데 여기도 6, 7억대 매물들이 나와요. 25평짜리가. 네. 그러면 저는 그렇다라면 같은 금액대라면 조금 더 빨리 회복되고 사람들이 더 선호할 수 있는 입지에 있는 지역들을 좀 둘러보시고 그 안에서 선택을 같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하남미사 쪽 있죠. 네. 하남미사 쪽하고 다산 신도시 쪽 여기하고 의정부 쪽 이 다 둘러보시고 그러고 나서 저는 조금 더 빨리 뛸 수 있는 다산이나 하남 쪽을 조금 더 추천드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의정부에 거주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조금 더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그 가격대로 접근할 수 있는 신도시 두 곳 일러드렸으니까 함께 비교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거든요. 방송 시간에도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언제나 시간적으로 조금 제한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또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세미나 이번 주에도 역시 열립니다.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서울이나 경기도 그리고 뭐 부동산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이런 금리에 대한 영향으로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또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개발을 좀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강력한 개발 호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이 시장이 좋을 때 강력한 개발 호재가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 가격들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시기 때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시장의 영향이 적을 때 보다 더 강력한 개발 호재들을 많이 내놓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내용들도 본격화되는 부분들, 또한 이 모아타운이라든지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또 신통기획이라든지 이런 재개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고 또 충수 제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열어주면서 시장에 영향이 없을 때 이런 개발 계획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발 계획들이 결국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거든요. 다만 지금이 아니라 금리가 시장에서 좀 해소가 될 때, 이럴 때 이런 개발 호재들이 그때야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서울에 개발이 있는 지역들,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지금같이 금리의 영향을 받는 시기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되고 또 하나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세미나 때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 또 금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때 충분히 지금 현재 시점, 지금 시점에 매수를 하고 또 투자를 해도 안전할 수 있는 지역들, 그런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 어딘지를 하나씩 꼼꼼히 따져서 찾아서 자세히 알려드릴 계획이 있으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꼭 사전에 문의 전화하셔가지고 예약하셔가지고 오셔서 이런 지역들을 미리 알아두시고 재테크 전략 세워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같은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나가는 번호로 빠르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남은 시간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더 만나볼게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심재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강남 한양 수자인 아파트를 17년도에 매수해서 거주 중인데 네. 새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어서 효창동에 용산 롯데캐슬 보고 있는데 혹시 괜찮을지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주지를 조금 바꾸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신축 네네. 아파트에 대한 마음이 조금 네. 커지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자곡동에 위치한 강남 한양 수자인을 매도한 후에 용산 롯데캐슬 센터폴에 효창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로 옮겨가 보는 건 어떨지 투자 가치 네. 측면에서도 좀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 네. 네. 일단 강남에 있는 이제 자곡동이죠. 강남 한양 네. 수자인 아파트 몇 평대 보유하고 계세요? 25평. 네, 25평을 이거 좀 거주하고 계시는데 네. 좀 새 아파트에 좀 살고 싶어서 예. 요거를 좀 팔고 용산 쪽으로 가보면 어떨까? 그래서 네. 롯데캐슬 센터폴에 쪽을 좀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강남도 좋고 용산도 좋고 그런데 네. 요게 어느 게 더 나을까 이거 고민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실은. 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네. 강남 한양 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분명 강남권 이 핵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자곡동이니까. 근데 여기가 네. 수색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죠. 네, 장지역. 예, 예. 자, 그래서 이 수색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GTX 호재가 있고 또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면서 여기가 이제 상업시설도 들어서고 편의시설도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뀌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뭐 가지고 계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아파트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중요한 거는 내가 조금 새 아파트 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저라면
이거 좀 고민이 돼서 저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예. 근데 저는 용산 쪽으로 좀 갔을 것 같아요. 아, 수색, 네네. 예, 수색이 나빠서가 아니라 예. 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나눌게요. 우리가 네. 강남이라 해서 모든 지역이 다 같은 금액대에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예, 강남도 지역에 따라서 금액대가 좀 차이를 두고 있잖아요. 물론 강남 전체적으로는 다 비싸긴 하지만 그죠? 네네. 자, 그럼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지역은 어딜까라고 본다면 우리가 강남은 이제 테헤란로라는 업무타운이 있잖아요. 아, 네네네. 예, 테헤란로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한강변을 끼고 있는 라인, 압구정, 뭐 반포, 잠원, 또 첨남 이런 네. 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들이 가장 비쌉니다. 네. 첫 번째로 비싸고요. 그 다음은 그러면 테헤란로 주변인가? 아니에요. 테헤란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학원가가 형성돼 있고 거주할 편의시설이 아주 잘 돼 있는 대치도곡동이 두 번째로 비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비싼 지역이 어딘가 했더니 최근에 이제 개포동이 이제 아파트 재건축되면서 가격대가 좀 많이 움직였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테헤란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요 네.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얼추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업무타운, 상업지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하이엔드급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들 있죠. 그런 네. 오피스텔이 오히려 더 비싸요, 여기는. 아파트 가격은 높은 가격대긴 하지만 강남권에서 제일 비싸다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으로 비싼 지역이 바로 세곡이나 내곡 쪽으로 이렇게 빠져서 이 라인의 외곽 쪽에 있는 지역들인데 가격 차이 좀 많이 나요. 근데 이 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강남권에서는 가장 입지가 안 좋은 아파트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자체적으로 이 주변에 허재들이 있다 보니까 GTX 뚫리고 주변에 편의기반 시설 더 들어서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살기 좋아지잖아요. 특히나 네. 조금만 움직이면 강남에 있는 편의기반 시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강 수자인 아파트가 강남권 내에서 입지는 가장 아쉽지만 그래도 살기는 편한 지역이다. 그리고 이런 가격대가 상승할 수 있는 호재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일단 내릴게요. 자, 그 다음은 그러면 보신 데가 어디냐면 용산이에요. 그죠? 예. 네. 용산에 있는 이 효창공원 앞역 역세권에 있는 롯데캐슬 센터포를 보셨단 말이죠. 그죠? 예,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용산에서도 앞으로 개발이 지금 여기는 대규모 개발이 원체 많잖아요. 그럼 용산에서도 앞으로 가격이 제일 비싼 지역이 있을 거고 용산이 다 비싸지긴 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두 번째로 비싼 지역, 마지막으로 비싼 지역으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용산을 이렇게 쑥 보면 이제 여기 서울역에서부터 국제업무지구 요 라인이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서울역 역세권, 북부 역세권 이 라인이 가장 업무타운이 집중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비싼 지역은 지금도 여기는 좀 부촌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남동 있잖아요. 네. 한남동하고 이천동 요 라인에 있는 지역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원효로 사가라든지 이 라인 한강변을 끼고 있는 라인들이 지금도 제일 비싼 지역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제일 비싼 지역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비싼 지역은 어딜까? 바로 국제업무지구 주변 지역이 아니라 이런 남산이라든지 용산 그리고 효창공원 이런 공원들을 끼고 있는 라인들의 위치해 있는 중간에 출퇴근이 편한 그런 위치에 있는 지역들 이런 서계동, 청파동, 또 원효로, 또 호암동 이런 라인들에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면 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비싼 지역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본다라면 입지적으로는 여기가 미래 가치는 또 높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롯데캐슬 용산이 더 미래 가치가 높긴 한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지금 현재 살기는 좀 불편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겠죠? 네네네. 예, 수색역 역세권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만 더 들어가면 강남에 있는 모든 걸 다 활용할 수가 있는데 실은 여기 용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낙후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고 좀 앞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길게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거주가 내가 조금 더 우선적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수색에 좀 거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투자 쪽에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용산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요거 잘 논의하셔가지고 둘러보시고 결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생활 편의성을 조금 감수할 수 있다면 투자 측면에서는 이사 가는 거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 신길동에 있는 레미안 에스티움 거주 중인데 네. 앞으로에 대한 전망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이사 계획은 없으신 건데 그냥 전망이 좀 궁금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신길 6동의 레미안 에스티움 아파트로 좀 가볼게요. 대표님과 바로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신길동에 있는 그 신길 뉴타운으로 개발이 된 레미안 에스티움을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 네네. 예, 한때 금액대가 좀 그래도 이제 이거 분양 받으신 거예요? 혹시? 네네. 아, 분양 처음으로 받으셨어요? 마련했는데 예. 12억 추천에 이제 거주하고 있어요. 매수해서. 아, 그럼 분양 받으신 건 아니고 네네. 그럼 거의 최근에 좀 매수를 하셨네요. 21년도에 매수했습니다. 아, 그러면 가장 가격이 좀 높을 때 네네. 예, 아무래도 좀 약간 고점인 시기 때 매수를 하셨는데 그때 네네. 매수하셨을 때 한 12억 얼마라고 그러셨죠? 12억 7천인데. 아, 그러면 네. 지금 좀 가격이 좀 빠져가지고 네네. 한 11억대 내외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고점에 네. 잡으셔가지고. 자, 그런데 저는 좀 많이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버티셨으면 하거든요. 네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예. 네네. 그냥 없는 희망을 제가 만들어 드릴 수는 없고 네네. 이 지역에서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어떤 거고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여기는 신길 뉴타운으로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쪽도 최근에 뭐 공공재개발 지정되고 하면서 다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네. 근데 여기 뭐 7호선이 지나가고 있죠, 신풍역.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신림선 경전철이 개통이 됐고요. 네네. 또 앞으로 이제 여기는 신안산선이 개통이 될 예정이 있어요. 네네. 저는 이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는 시점 때 그래도 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우리가 이제 신도시 이 신도시가 아니라 뉴타운이죠. 네네. 뉴타운이 참 많잖아요, 서울에. 네. 서울에 뉴타운이 참 많은데 여기가 지금 10억대에서 11억대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다른 뉴타운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마포의 아이언 뉴타운이라든지, 그죠? 네네. 뭐 물론 이제 여기는 뉴타운은 아니지만 성동구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 그죠? 네. 그 용산에 있는 아파트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마용성이라고 그럽니다. 마용성. 네. 근데 우리가 이런 대규모 이 주거타운을 형성돼 있는 지역들 거기에 그 다음으로 플러스가 되는 게 뭐냐면 서울의 중심지를 얼마나 쉽게 갈 수 있고 여러 곳을 갈 수 있느냐. 쉽게 간다는 거는 환승 없이 다이렉트로 가는 거고요. 여러 곳을 갈 수 있다는 거는 그 지역에 그렇게 중심지로 갈 수 있는 노선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서울의 중심권은 구도심 우리 종로 쪽 있죠. 네네. 구도심하고 강남이죠. 네네. 그리고 또 여의도잖아요. 예. 예. 자, 이렇게 보면요. 아이언 뉴타운 같은 경우가 이렇게 두 곳, 도심과 여의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 입지와 또 신규 아파트의 대단지로 형성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최근에 뭐 이제 한 12억, 13억대, 14억대 요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여기 성동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비슷해요. 네네. 그리고 여기 보면 흑성 뉴타운 있죠. 네네. 흑성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여의도하고 또 강남을 갈 수 있는 9호선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두 곳을 쉽게 갈 수 있는 입지다 보니까 가격대가 비슷하고 오히려 한강 조망 나오는 애들은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금액도 비슷한데 우리 신길 뉴타운 있죠? 네. 신길 뉴타운은 지금 여의도가 바로 지척이 있으니까 여의도 가기가 편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7호선을 통해서 강남을 가기가 편한 거지 여의도는 환승을 한 두세 번 해야 돼요. 네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신안산선이 딱 뚫리는 순간 여의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서울역까지도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는데 요게 내년 정도에나 개통이 될 예정이 있거든요. 24년도에. 네네. 그 시기 때가 되면 지금보다는 가격이 그래도 빨리 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네네. 이 호재 하나 보시고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아. 사셨던 금액대보다는 좀 빠졌으니까 좀 네네. 잘 버티시고 요 희망 가지고 잘 버티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은 마음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호재가 남아 있으니까 거주하면서 좀 지켜보자 조언 드렸습니다. 언제든 힘드실 때 다시 연락 주시고요. 저희 무료 전화도 늘 열어놓고 있으니까 계속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2부도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일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